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노년을 바라보고 있나요? 한때는 가족을 위해 달렸고, 직장에서 버텨내며 수십 년을 쏟아냈던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의외로 외로움과 공허함입니다. 몸이 느려지고 일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경험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더 깊은 감정의 파도로 당신을 덮치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초라해질 줄은 몰랐어.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혹은 60을 넘기고 나서 조용히 속으로 삼키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라한 노년은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방향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6가지만 조금 더 단단히 품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노년은 결코 외롭지도 초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정혜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혜님은 68배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조용히 보내시는 분이죠. 그분이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눈빛은 또렷했지만 그 속엔 쉽게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라는 첫마디는 저를 깊이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땐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고 모든 걸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자신의 시간이 찾아왔을 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전화기 벨은 울리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다리는 일정도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가끔은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을 들고 하얀 종이에 색을 얹을 때 그때 처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삶을 바꿀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배는 바로 당신의 습관,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초라한 노년을 맞고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하나씩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꼭 지켜야 할 것은 나만의 생활 리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해야 할 일이 밀려 있었고 하루를 분 단위로 살아야 했지만 노년은 그 반대입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래서 더 무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퇴직 후나 배우자와 사별한 후엔 자연스럽게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TV만 보다 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마주해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박윤성님입니다. 박윤성님은 73, 정년까지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퇴직 후엔 여유롭게 살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일이 없으니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햇빛이 방에 가득 들어와도 그냥 누워있기가 편했다고 합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거나 뉴스만 돌려보는 삶. 시간은 많았지만 기억에 남는 날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박윤성님이 달라진 계기는
정말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20분 걷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녹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반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거창하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를 정해진 시간에 깨고 움직이고 먹는다는 것. 그거 하나가 나를 살렸어요. 사람은 몸의 리듬이 깨지면 생각도 무너지고 관계도 끊기고 결국은 삶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나고 그 마음이 일상을 살게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의 하루는 정해진 리듬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같은가요? 혹은 매일 꼭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없다면 지금 이 방송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나만의 하루 습관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침 걷기든 차 한 잔의 여유든 손글씨 쓰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리듬이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한다는 점입니다. 옛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는 것은 흐름이고 멈추는 것은 죽음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리듬은 당신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내 사람을 한 명이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이 초라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계가 끊기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땐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사람을 만나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 의무적으로 만날 이유가 줄어들고 사람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내 시간대로 움직일 수 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스며드는 건 평온이 아니라 고요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어느 날 문득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한 숟갈 뜨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도 마주 앉아 있지 않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슬픈 자문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정희숙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정희숙님은 66의 여성으로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다 남편과 사별하셨고 그 이후엔 자식들 집에 피해주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모임도 많았고 친구들과의 왕래도 잦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레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세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이 아팠을 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어디서 쓰러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 말 속엔 삶에 대한 절망이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지역복지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만난 또래 여성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챙기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신도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누군가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끔 연락하고 때로는 얼굴 한번 보고 안부를 묻는 관계. 그게 당신의 노년을 절대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줄 가장 큰 힘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렇다면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 그 사람에게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고
당신의 하루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노년은 멀리서 찾아오는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초라하지 않은 노년을 위해 절대 놓쳐선 안 될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작은 경제력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돈 이야기라고 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독립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력은 자존감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게 내 식사값을 내고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노년의 초라함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무기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도 자식에게 기꺼이 쓰고 나면 빈손이 됩니다. 다 키웠으면 됐지 뭐 라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자식에게 맡기게 되면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당신의 삶이 그들의 태도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최병수님의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은 최병수님은 오랫동안 슈퍼를 운영하다가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도와준 뒤 자신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같이 살자고 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약속은 점점 미뤄졌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애들도 바쁘니까 하며 이해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에 너무도 허전해서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 몰랐어. 돈이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은 단지 외로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위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후 다시 작은 자비를 하며 조금씩 경제적인 독립을 되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키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력은 풍족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내 건강을 위한 병원비,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들를 수 있는 동네 카페에 커피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당신은 당당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마음을 당당하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누구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게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이 매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 돈을 나를 위해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자식이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알바든, 취미와 연결된 재능 기부든, 문화센터 강사든, 어떤 형태로든 내 힘으로 생긴 돈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안정되면 예가 서고 경제가 편하면 도리가 선다. 경제적 안정은 인격과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초라하지 않은 노년을 위해 또 하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몸을 매일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몸이 멈추면 생각도 멈추고 감정도 갇히고 맙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가장 빨리 약해지는 건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이 자주 저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그냥 쉬기만 한 사람은 5년, 10년 뒤에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걷느냐, 누워있느냐, 오를 수 있느냐, 기다려야 하느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유태원님은 72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엔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나가도 다리가 땡기고 집에 누워있으면 편하니까 그냥 자꾸 눕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니 몸무게는 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다 진짜 늙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유태원님이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게 된 건 정형외과에서 우연히 권유받은 실버 요가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따라주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강사의 격려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땀을 흘리는 시간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안 가면 몸이 뻐근해요. 요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더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무너지지 않겠다는 태도의 실천입니다. 지금 걷는 걸 귀찮아하면 곧 걷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손끝 하나 움직이는 걸 게을리하면 곧 물건 하나 짚기도 불편해지는 날이 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오늘 몸을 움직이셨나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스트레칭을 해보셨나요? 바람 한번 쐬러 동네를 걸어보셨나요? 그게 없다면 지금이 시작할 시간입니다. 5분만 걸으세요. 10분만 팔을 돌리세요. 하루에 한 번 숨이 찰 만큼 땀을 흘려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을 침대에 눕게 하지 않고 당당히 거울 앞에 서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동양의 의학서 황제내경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는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노년이 초라해지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몸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5번째 지혜로 조금 더 깊은 마음의 단단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 돌볼 일도 줄어들고 모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는 흘러가지만 그 하루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존재의 의미를 묻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조건 스스로에게 주는 작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크거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글쓰기 수업에서 자서전을 써보는 일, 텃밭에서 물을 키우는 일, 그게 무엇이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심재남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심재남님은 69의 남성으로 퇴직 후 몇 년간 집안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TV와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편히 쉬라고 했고 당신도 그 말에 처음엔 감사했지만 점점 그 편안함이 공허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루가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아마 똑같겠지 싶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권유로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그 짧은 시간.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그 아이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른 날도 그 생각으로 버텨요. 그는 더 이상 허전함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책임감이 생겼고 그 책임감이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그 닻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겐 삶의 목표가 있나요? 그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의미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 일이 당신을 웃게 하나요? 기다리게 하나요? 설레게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 하나 만들어 보기, 하루에 3줄 글 쓰기,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 그 작은 계획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줄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뜻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돕지 않는다. 뜻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멈춰서 그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초라하지 않은 노년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노년기의 초라함은 주름 때문도 아니고 아픈 무릎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초라함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막상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를 돌보는 법은 잊은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돌봐야 하는지 그조차 서툴러진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미워하지 않고 피곤해 보이는 눈빛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기를 찾아내는 일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면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해. 저는 상담 중에 윤경자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1의 나이에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처럼 느끼며 살고 계셨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싶어요. 몸은 아프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괜히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매일 자신을 탓하며 작아진 삶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경자님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은 취미 수업에서 스케치북을 들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괜찮다. 괜찮아 경자야. 너 참 잘 살아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칭찬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내가 나를 안아줘야겠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노년의 초라함을 막는 마지막 조건은 누구의 사랑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 자신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6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기. 두 번째,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세 번째, 작은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네 번째, 몸을 매일 꾸준히 움직이기. 다섯 번째, 내 삶에 의미 있는 작은 목표 만들기. 여섯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하기.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삶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오늘 하루 그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을 절대 초라하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방송이 당신 마음 한켠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단단한 자세로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빛나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짝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